안녕하세요. 상담을 하면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정말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됨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알고 실행해야 될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정폭력이 중단되기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폭력 가해자는 심각성을 잘 모르고 인식을 한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폭력이 굉장히 악질적인 습관이기 때문인데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 성장기의 상처로 인한 내재된 분노가 목 끝까지 올라온 채로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욕구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는지, 혹은 건강한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 보고 배운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에 의존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누적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폭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 가해자가 내가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단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원인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력이 가해자의 문제이지만 가해자한테 문제 해결을 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원인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가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알아야 될 지식과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피해자들은 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남편이 폭력을 해도 사과를 하니까 다음날 잘하고 정말 나한테 사랑하고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갈수록 폭력은 반복되고 심화되고 심지어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남편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폭력은 피해자의 인내를 먹고 쑥쑥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나 억압, 회피 이런 것들로 가해자의 폭력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사랑을 해도 일어나는 게 폭력이고, 때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통제하는 거야 라면서 일어나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정폭력이 단순한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정서적 안전기지 역할이라는 거 아시죠? 내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서 불안과 폭력, 공포, 불만 이런 것들이 싹트면 그 가족 안에서의 가족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괴롭고 또 썩어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로 폭력을 인내하고 억압하면서 그런 가해자와 레스토랑을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어 먹어도 맛이 없어요. 같이 여행을 가도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노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가 준다라는 첫 마음을 먹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떤 조건 안에서 심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흔히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를 폭력을 학습하고 자란 가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폭력의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기력감이 학습된 피해자라고 합니다. 먼저 가해자를 살펴보면요. 저희 블로그 칼럼에서 언제나 말씀을 드렸듯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니요. 이것은 어린 날 보고 배운, 즉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그 폭력의 습관이 없이는 행동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어린 날부터 부모,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학습하며 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어린 날 자신이 부모의 폭력이 너무나 싫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폭력의 결과 매우 효과가 있었다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 주머니가 꽉 이렇게 터지려고 하는 순간에 건강한 방법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날 보고 배운 습관 때문에 폭력을 한다라고 해서 폭력을 학습한 가해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이 학습된 피해자. 예. 이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피해자가 일반적인 반응을 하면 폭력을 지속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의 뺨을 툭 한번 쳤어요. 아내가 바로 112에 신고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이 결혼 생활 동안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그런데 남편이 툭 쳤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3-4번을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폭력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 배우자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생활비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혼을 하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혼자 키워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혹은 내가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게 더 두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한두 번의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헷갈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폭력이 서너 차례 이상 반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처나 자기 보호가 안 된다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망설임이 반복되고 인내가 반복되고 하면 피해자는 무기력감을 학습해서 우울에 빠져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더 편하게 피해자를 여기고 폭력을 자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폭력과 사과, 인내, 그리고 폭력의 반복 심화라는 잘못된 고리, 패턴이 하나 형성되고 맙니다. 이 패턴이 잘못 한번 형성이 되면 끊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인내는 해결책이 아니라 가해자의 연료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 가정폭력의 결과를 좀 똑바로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는 정말 참담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을 만드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또 부성, 모성, 결핍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평생의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서적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해 하고 너무 적개심을 느끼고 부모를 너무 미워하면서 자라잖아요. 억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득 가지고 또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을 또 몸소 보여준 거거든요. 또 그거를 보고 배운 아들은 똑같이 행동을 해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또 수용받고 융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또 겉돌고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피해자가 정확하게 심각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폭력이 3번째 이상 반복이 됐다. 그거는 습관으로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가 술을 마시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게 습관이다. 저희는 술만 마시면 그러니까 평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술을 마셔서 진심을 드러낸다. 술을 마셔서 내재된 감정을 드러낸다고 보셔야 돼요. 평소가 오히려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평소는 이 사람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람이 진짜 내재된 불행한 감정들은 술을 마시면 솔직하게 나온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가 굉장히 뻔뻔한 경우 있어요. 미안해,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 너만 나 안 건드리면 돼 라고 이제 피해자 유발론을 펼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인격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이해나 배려나 혹은 가족의 어떤 직면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가 수면, 섭식, 출근, 기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무너지고 있다 라고 느낄 때입니다. 피해자에게 우울이 오는 거예요. 우울은 내가 타파하고 싶다라고 해서 타파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빠져들면 또 스스로 헤어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게 공황장애나 기타 여러 가지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너무 많죠. 마지막, 이제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공포, 불안, 틱, 행동 문제, 혹은 뭐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건 매우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 이 사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갑을 관계, 가해자가 갑, 피해자는 을, 이런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피해자가 강자가 되는 4단계 로드맵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즉시 112나 1366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 긴급전화, 쉼터, 친정, 지인 이런 곳들에 피신을 하셔서 어떤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하는 목적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폭력으로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뺨을 한 대 딱 쳤어요. 근데 아내가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이 남편이 차후에 결혼 생활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폭력을 탁 낮추는 어떤 효과. 그 다음에 2번째 신고를 하는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을 경찰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그 가해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교정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몇십 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전 확보하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하는 거가 첫 단계고요. 2번째 단계는 항상 증거를 수집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배우자가 폭력 가해자 교육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나는 다른 어떤 좀 이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의 사진, 진단서, 욕설하는 것들을 어떤 통화 내용, 녹음, 이런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을 복구해서 캡처하고 백업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3번째 단계는 이제 외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제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하고 또 우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자만의 장소, 혼자만의 시간에 자꾸 갇혀 있으려고 하고 폭력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하는데 급급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사실 알면 쓰러져 누굴지도 몰라. 난 얘기 안 해. 주변에서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절대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거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 흔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가해자가 매우 좋아합니다. 피해자가 고립되고 혼자 있어야 우리 가해자가 더 통제력을 강하게 이제 폭력을 행사해도 편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가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구, 직장, 학교, 상담소 이런 것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계속 도움을 청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능력 자체가 우리 피해자의 파워가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피해자가 굉장히 자기 회복, 피해자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직업훈련, 자존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파워를 높이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거 그냥 이렇게 세워지나요? 내가 매우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이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신장되고 내가 파워가 있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도 좀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힘의 균형이 좀 바뀔 수 있게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결과 심각하게 손상받는 아이에 대한 돌봄을 하셔야 합니다. 폭력이 일어날 때 엄마는 나약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널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자라는 것을 자녀와 연습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야겠죠. 네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엄마는 끊임없이 노력할 거다. 그리고 너가 해결 못할 때
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아서 가해자 교정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희 굿상담 클리닉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상담 클리닉은 25년 전 가정폭력 상담소로 상담소를 처음 오픈했던 상담소이고, 저희 원장님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하셔서 많은 부부들이 폭력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잘 살고 계십니다.